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A 개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 11일 금요일이었죠. 8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A를 주재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 및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해당 2억 원 제1차관 모두 발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2주가 경과했습니다. 양국 간 교전 상황 등 현재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수출 통제, 금융 제재에 이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재에 동참한 미국, 그리고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발표됐습니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년 만에 최고치인 7.9%, 무려 7.9%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IMF도 최근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 교란 및 코로나 회복 수요에 맞물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전 세계 특히 식료품,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면서 여타국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금 파급 효과로 모든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내리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으로서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바입니다. 러시아 수출 통제 그리고 금융 제재 공조에 따라서 수출입 등 무역 거래 및 유학 경비 그리고 생활비 송금 등 무역의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 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무역 거래 중 수출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금융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 등에 더해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 회피, 그리고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 여력 저하 등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우려했던 결제 지연, 그리고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대금이 지급되는 수입 부문의 경우 비제재 은행을 통한 결제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주요 수입 품목 거래에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을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수입 제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당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외 거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유학 경비,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러시아에 이제 현지 교민의 유학생이 있으신 분은요. 다만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그리고 루브라 러시아의 통화죠. 루브라 환율 불안에 따른 러시아의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 등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 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 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 급여 송금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 경우는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러시아 측 상응 조치로 인해서 송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실물 경제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 부문의 수출 물류 분야의 애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 통제에 따른 수출 화물 반송 포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행 선박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 편도 축소되고 있다고 하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라고 그러죠. 횡단철도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의 부품 조달 애로 그리고 공장 가동에 차질 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정된 에너지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수급 역량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다만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러시아 도입 축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핵심 소재 등 공급망 측면에서는 업계의 자체적인 재고 확대 노력 등으로 아직까지는 수급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고요. 향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 상황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 상황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곡물의 경우 사료용 곡물은 6월에서 7월 그리고 식용 옥수수는 5월까지의 사용 물량을 보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도입 물량 차질에 대응해서 지난주 대체 국제 입찰로 33만 톤, 약 33만 톤이죠. 사료용 옥수수를 확보한 데 이어서 금일 약 6만 톤의 분량의 추가 입찰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식용 옥수수의 경우에도 3월에서 5월 중에 국내 반입 예정인 동유럽산이죠. 계약 물량 18만 톤 중 6만 톤 물량에 대해서는 3월 8일부터 선적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약 5만 톤의 물량은 4월 20일에 선적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산물은 요즘에 연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11월까지 소비 물량을 보유해서 아직 수급에 큰 자질은 없으나 도소매 가격이 2월 대비 상승하는 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및 러시아 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및 수출 차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기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그리고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혹시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 원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신기보 특례 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 비율 등 우대 적용 그리고 기존 융자 보증 만기 연장 등을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울러 벨라루스 수출 통제 조치 시행 3월 7일에 했죠.
시행을 감안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세정 측면의 경우 직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고요.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 연장,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그리고 후 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역시 당일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대체 수출처의 발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간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에 개최하는 한편 고비즈 코리아 등 해외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 거래선을 알선하고 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 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대응하겠다고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와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하고요. 회항 시 간이 수입 심사, 그리고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적 선박의 러시아 극동 지역 및 지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재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 운항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하고요. 러시아 관련 수출입 대금 결제나 송수금 등의 차질도 러시아 제재 국제 공조를 적극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제재 대상 그리고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 거래 가능 품목 및 송수금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비상금융회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국내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이거는 이제 3월 11일이죠. 어제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 한다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면 아울러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 송수공 관련 애로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 현지 법인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 독려하는 한편 그리고 재외국인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제도로서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 공간 신속 해외 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러시아로 송금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주재원 급여 송금 등 관련 애로사항도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등 공급망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물량 도입, 수익 관리, 국제 공조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전후방 공급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매점 매석 금지, 그리고 합동 단속 방영,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곡물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업체 간 소비 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마무리 말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고요. 해당 보도자료를 읽고 생각이 든 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 보시면 적극 추진 등등의 이제 단어 사용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계셔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당 상황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전개돼서요. 종전이 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